할렐루야.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교육장님도 정말 맛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오늘 커피나 또 이렇게 음료도 맛있게 드셨어요? 네, 우리 또 김종훈, 김지연 자매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오늘 풍성하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오전에 이어서 아주 맛있는 영의 양식, 또 오후에 이 시간에도 우리 박주정 교육장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을 앞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하는 이 단상을 쓰면 안 된다고 제가 밑에서 했는데 기온이 제 얼굴을 보여달라고. 아마 그 말씀은 목사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자,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교회 오늘 된장국은 너무 맛있었어요. 한 그릇 더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랑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맛있는 국은 처음 먹어본다 했더니 그저께 해줬잖아요. 하여튼 여기 안 들어있기 다행이지.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게 언제냐? 1992년. 그때사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못됐죠. 저항했어요. 뭘 어쨌다고. 말도 안 돼. 막 이랬었어요. 근데 우리 형제가 사남, 사녀에다가 어머니까지 8사람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끝까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었죠, 제 삶이. 내 동생이 어느 날 형은 사탄이 들었어. 막. 진짜 미워요. 그런 소리 한 거. 인자 생각하면. 그 사탄이 아주 나쁜 거더만요. 그때는 그게 별로 뭔지 모르고 그게 뭐예요? 사탕? 내가 그랬어요. 1992년 대학원 박사과정을 다니다가 돈이 없어서 휴학을 하려고 했더니 한 여자가 구해주었고 그분은 제 아내가 되었고 빨리 아이를 낳았고 그런데 이제 돈을 벌어야만이 대학원 박사를 졸업한다고 해서 광주의 한 공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제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광주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92년 그 당시에 실업계 고등학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공부를 조금 안 한 애들이 많이 다닐 때입니다. 그 학교 선생님으로 들어갈 때 저는 이런 각오를 했습니다. 나처럼 어렵고 힘든 아이들 꼭 품에 안아줘야지. 품에 안아주고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많은 사람으로 지탄받은 사랑, 아이들 내 품에 안아줘야지. 이 마음으로 선생님을 하러 갔습니다. 92년 3월 2일 선생님으로 첫 광주의 한 공업계 고등학교 학원과 2학년 일반 담임으로 교실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한 반은 여러분 50명이 한 반일 때입니다. 정원이. 그래서 아침 조회를 하려고 8시 반에 들어가서 봤더니 50명 중에 5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빨리 왔는가 봤어요. 이게 너무 맞아요, 8시 반이.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애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야,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왔냐? 이게 제가 선생님으로서 처음 한 이야기입니다. 야,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왔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고개를 쫙 옆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금방 깨달았어요. 아, 반말을 해서 그런가 보다. 미안해요, 반말을 해서. 애들이 왜 안 왔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또 촥 돌리는 거예요.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애들 보는 앞에서. 물론 애들은 5명밖에 안 되지만. 학생아, 내가 지금 애들이 왜 안 왔냐고 묻잖아요. 근데 왜 고개를 돌려요? 라고 화를 좀 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나를 내려다봤어요. 나보다 키가 크다는 이야기죠. 탁 내려다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안 온 놈한테 물어보세요. 맞죠? 왜 자기한테 짜증을 부리냐는 거예요. 아,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궁금했어요. 어떻게 50명 중에 한두 명이 학교를 안 올 수 있지만 어떻게 45명이 안 오는 학교를 아침 첫째 시간에 시작하느냐. 그래서 다른 교실을 가봤더니 다 그 정도 앉혀놓고
아침 조회를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학교가 다 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나봤더니 그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요. 학교를 오는 시간이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 와요. 하루 종일 등교하는 거예요. 이따 여러분 그 애들 얼굴 보여줄게요. 하루 종일 온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하루 종일 집에를 가요. 이게 하루 종일 오고 가는 학교예요. 자유학기제인가 봐요. 뭔 이런 학교 다 있어. 나는 근데 그 애들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걸 보고도 선생님들이 아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선생님들한테 물었습니다. 선배님, 왜 우리 학교는 애들이 하루 종일 오고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박 선생님 뭘 모르고 왔구나. 이 학교가. 네.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몰라? 네. 이 학교는 광주 시내하고 전남에서 인문계 실력이 다 떨어지고 나면 오갈 데가 없는 꼴뚱짜리 데가 모인 데야.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2,000명 학생 중에 반수 이상이 가정이 무너져 있어. 아니, 그거 다 하고 하루 종일 학교 온 거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 놔두래. 가만 놔둬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 놔두라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입니까? 그냥 냅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선생님도 선생을 하시고 저희도 학생이 되지. 안 그러면은 힘들다. 그래서 가만 보고만 있으라고요. 그러고 있어. 내 말 명심해. 두 번째 날, 새 교과서를 나눠주는 날이에요. 새 교과서를 나눠주는데 애들이 그걸 가방에다 넣지 않고 교과서를 전부 다 막 끈으로 막 묶는 거예요. 끈으로. 왜 끈으로 묶을까? 하교하면서 책을 전부 다 소각책에다 다 버려버려. 이름도 안 쓴 책. 세 번째 날은 수업을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들려서 봤더니 입술을 이렇게 삐뚤어가지고 침을 이렇게 돼. 다 뱉어요. 안 뱉은 놈이 없어요. 야, 침 뱉지 마. 이러면 다 뱉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사이, 그 책상 사이가 막 가래치고 더러워서 살 수가 없어. 이 정도인 같다. 그리고 나는 92년 그날부터 뭘 마음속에 먹었냐면 이걸 반드시 고쳐줘야 돼. 그게 교육이야. 선생님들이 냅둬보라고 당신 나쁜 사람들이야. 난 이걸 반드시 고쳐야 돼. 라고 생각하고 제 수업 들어간 다음에 쉬는 시간에는 무조건 교실로 가가지고 쓸어주고 책상 줄 맞춰주고 칠판 닦아주고 문 열어주고 교과서 갖다 주고 반드시 앉혀놓고 다른 선생님 들어오면 나는 수업하러 가고 이렇게 들락날락을 3, 4, 5월 달을 1시간도 안 빠지고 교실 들락거렸어요. 버리면 닦고 버리면 주스고 반드시 앉혀놓고 닦고 수금이 막힐 정도로 했어요. 3, 4, 5월 달을. 그런데 애들이 안 변해요. 전혀 변한 게 아니라 더 나빠져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나한테 아이고 선생님 났네, 선생님 났어 비아냥거려. 어떻게 해야 될까? 애들한테 사정을 했어요. 얘들아, 침 뱉지 마. 침 뱉으면 전염병이랑 더러워서 뭐 안 돼. 야, 이게 교실이냐 뭐냐 이거. 야, 너 이거 도시락 먹고 아무데나 버리지 마. 얘들아, 너 좀 도망 좀 가지 마. 얘들아, 아침에 일찍 좀 와. 얘들아, 공부 좀 해. 막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애들은 사랑을 줄 수가 없었어요. 뭐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실망을 크게 해버린 거예요. 애들한테 하도 침을 뱉지 말라고 해도 침을 뱉어서 제가 밀걸리를 하루 종일 들고 다녔어요. 침 뱉으면 닦아주고 다녔어요. 하루 종일. 복도에서 침 뱉으면 닦아주고 교실에 침 뱉으면 닦아주고. 이게 수업 시간에는요, 이 수업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뱉으니까. 계속. 수업할 필요도 없어요. 듣지도 않으니까. 침이라도 안 뱉, 기초가 돼야지. 1시간 내내 침만 닦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사람이면 변할 줄 알았네요. 근데 3주가 지나니까 애들이 변하기는 변해.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발을 들어요. 그래갖고 침을 뱉으면서 여기 뱉었는데 선생님 여기 침 뱉었어. 그때 나는 딱 실망을 해버렸네요. 사람이 아니구나. 저거구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만두라고 했구나. 2학기 때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어요. 애들을 어떻게 해서 안 되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도망 다녀버리고 이 많은 2,000명이. 나는 이게 모두 다 내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92년 1년을 선생님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12월 달에 사표를 썼습니다. 나 못하겠더라고요. 이건 죄를 짓는 것 같았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사표를 쓰러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만둔다고 하면 교장 선생님은 왜 그만두냐고 물어야 되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 나한테 이렇게 말했네요. 그만둘 줄 알았네. 내가 궁금한 거예요. 왜 제가 그만둘 줄 알았습니까? 애들이 가면 반갑다, 오면 온갑다 하지 뭔 지랄다 쫓아다니고 난리요. 몇 쪽은 못 갈 줄 알았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버려본 학교예요. 포기한 학교, 월급만 받으면 되는 학교. 나는 그 교장 선생님 너무 미웠어요. 야, 밥벌레냐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 새끼라면 그렇게 놔두겠냐? 막 이러니 사인해버렸어. 지금은 수업도 안 들어가고 내두니까 애들이 좋아한 것 같지만 다 어른 되면 욕해요. 막 이런 생각. 그리고 나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집은 그 학교 바로 뒤에 있는 1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내 아내는 전업주부, 내 딸은 초등학교 3학년. 나는 이제 학교에서 그만두고 짐 보따리를 싸고 집으로 가니까 주공아파트. 뭔 집입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만뒀습니다. 아까 말했죠. 나는 그만두면 바로 그만둔다고. 왜 그만뒀습니까? 나는 선생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선생님은 잘만 다닙디다. 왜 그래요? 그냥 눈 감고 다녀요. 나는 눈이 안 감아집니다. 아니 다른 선생님은 주식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데 놀아. 당구 치고 다니고. 나는 그게 안 됩니다. 안 되는 줄 아내가 알아요. 저녁에 오면은요. 10평짜리 아파트니까 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같이 잠을 자는데 잠꼬대를 저녁 내요. 잠꼬대를. 뭐라고 잠꼬대를 하냐면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뱉지 말라고 이 말을 저녁 내요.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뱉지 말라고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뱉지 말라고. 얼마나 안 됐으면 그러겠어.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뱉지 말라고. 그럼 내 아내가 막 그만 좀 하시오. 좀 이따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뱉지 말라고. 그리고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로 왔고 내 아내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요? 당신 혼자 버는데 이 집도 사골세방인데 걱정 마요. 나 올해 박사학위 받으니까 나 시간 강사라도 할 거예요. 대학교. 걱정 마세요. 근데 10살짜리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아빠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아빠 우리는 뭘 먹고 사냐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대학교를 시간 강사로 가려고 막 원서를 냈는데도 안 받아줘 아무 데서. 경력이 없다고. 먹고 살기가 막막해. 12월 2일날 그만뒀는데 12월 26일날 공고가 떠요. 제 과목이 화학공학이에요. 저는 화학공학인데 기술, 가정, 공업, 컴퓨터를 가르칠 수 있어요. 화학공학을 잘 안 뽑거든요. 1년에 한 명 뽑을까 말까예요. 근데 그 해에 한 명을 뽑아요. 다행이다. 다시 시험 봤어요. 다시. 언니 시험을 봤네요. 1월달에 시험 보고 2월달에 면접 합격했어요. 한 명 뽑았어요. 강주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한 200개 돼요. 그 학교 중에 내가 발령 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학교 발령이 날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 학교로 발령이 또 나는 거예요. 그 학교로 발령 날 확률은 여러분 200분의 1이에요. 갈까 말까. 갈 수가 없죠. 내가 그만두고 나왔는데. 근데 내 아내가 그냥 가세요. 그냥 눈 감고 한 번만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 얘기하고 갔지요. 하니까 선생님이 막 쳐다보더니 박 선생님 왔어. 막 나는 자네가 작년에 사표 쓴 줄 알았어. 휴직했었구나. 다 알면서 막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요. 좀 있으니까 작년에 2학년이었던 내 아이들이 3학년 돼가지고 우르르 또 교무실로 몰려와요. 선생님 안 한다면서 왜 왔어? 조용히 좀 해. 가. 누구 때문이야 이 말은. 가라고. 선생님 분명히 선생님 안 한다겠는데. 가라니까. 그 학교에 또 선생님 중에 여자 선생님이 있는데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저 앞으로 딱 지나가면서 혼자 하는 소리로 들어오려면 뭐 하려고 나갔냐? 뭐라까? 들어오려면 뭐 하러 기어 나가냐? 완전 창피해. 하여튼 그래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때가 제일 말을 안 들어요. 그것도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또 2학년 일반 담임으로 또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 담임을. 작년 그런 담임을 맡아봤더니 작년 애들은 올해 애들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이건 사람도 아니고 완전 괴물이에요, 괴물. 이게 인간도 아니에요. 일단 봐봐요. 얼굴 한번 보여줄게요.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애들이에요. 나도 이제 살기 위해서 눈을 감아버렸어. 어떻게 하냐? 아침에 8시 반에 가서 학교에서 가만히 앉아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아침 조회에 가갖고도 이름도 안 불러요. 보기 싫으니까. 그 애들은
박창규 그러면 네, 박주정 그러면 네, 그러니까 박창규 그러면 네, 뭐 말도 못. 그럼 박주정 선생님이랑 그냥 해 이렇게 말. 목소리도 듣기 싫어. 이게 이름도 안 불러. 난 뭘 해요? 체크만 해버려. 그리고 수업할 때는 한 번도 뒤를 안 돌아봐. 그냥 나 혼자 뭐라고 찌부리고 교무실로 가서 앉아 있어. 그리고 학교 수업 끝나면 집으로 가버려. 93년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옛날에 막 들락날락 그렇게 했더니 정례도 안 해. 그러니까는 39개 학급 중에 우리 반이 제일 엉망진창이야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야 박주정 선생은 2개월 만에 적응 속도가 완전 빨라져 갖고 왔다. 그러면 또 날 놀려. 냅뒀어. 왕따. 그렇게 해서 이제 93년 동안 3, 4, 5월 달을 보냈는데 우리 반은 개판 엉망진창. 난 애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몰라. 관심 안 가져보니까. 알면 속이 터지니까. 6월달. 엄청 더웠어요. 93년 6월. 집에를 가. 4시 반이면 끝나면 난 무조건 자버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한 10시나 깨네요, 밤. 근데 6월 2일 날 10시 몇 분에 우리 집은 벨이 없어요. 주공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막 문을 두드려. 밤에 문을 열었더니 교복을 입은 놈들이 술을 엄청 퍼먹고 담배 냄새가 푹푹 지르면서 8명이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야? 그러니까 선생님 반이잖아. 4명은 우리 반인 것 같은데 4명은 모르겠어요. 학교로 잘 안 나타나니까 어쩌다 와요. 그래 왜 왔어? 그랬더니 놀러 왔다는 거예요. 난 놀러 오란 말을 할 리가 없죠. 학교에서도 보기가 싫은데. 근데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들어와. 그러니까 내 아내가 쳐다보고 뭡니까? 우리 반 애들이 놀러 온 겁니다. 근데 보내십시오. 방 10평. 에어컨도 없어요. 그래도 그냥 가라 할 수는 없어서 여러분 냉장고에 수박이 있어가지고 수박을 썰어가지고 줬네요. 근데 여러분 수박에는 씨가 있잖아요. 씨가. 그게 문제예요. 씨를 이렇게 뱉은 게 아니라 천장을 향해서 고등학교 2학년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인 내 딸이 와서 아빠 오빠들은 왜 저래? 원래 그래 원래. 이게 내 아내는 처음 보고 해 그 모습. 기가 막히게 쓰러질래요. 빨리 내보내라고 빨리 보내라고 막 눈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가. 12시가 돼도 안 가. 그래서 너가 안 가냐? 우리 여기서 잘 건데? 어디서? 거실에서. 10평짜리 거실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안 가. 그래서 못 보내고 이제 그 재웠네요. 앉아 새벽 3시까지 맨 떠들어. 오늘 길을 막 막고 있었어요. 말이다 욕. 새벽 3시가 되니까 이제 잠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침이에요. 아침에 깨웠더니 난 죽은 줄 알았어요. 이거, 여러분 뭉텅뭉텅하고 아무 반응 없는 거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난 저 한날은 죽은 줄 알았어요. 안 일어나. 3시에 자고 일어나겠어요? 이제 나 혼자 학교를 가네요. 내 아내가 하루 종일 전화가 와요. 여보, 1명 가고 7명 남았어. 2명 가고 6명 남았어. 하루 종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만 좀 해.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에 비명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보, 제일 무섭게 생긴 놈이 남아있어.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줘. 제일 무섭게 생긴 놈이. 우리가 한 30살, 32살 정도 됐으니까 무서울 수도 있겠죠. 내 아내가 32살, 나는 31살. 누나예요, 누나. 좀, 어떻게 좀, 내 거만 무서워. 그래서, 가만 놔두세요. 우리 지금 정리해 있거든요. 내가 깨울게요. 가서 이제 깨웠어. 일어나, 이 새끼야. 우리 정리하고 왔다.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7명이 또 왔어. 누가 왜 왔냐, 이게. 얘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데리고 가. 안 가, 또. 왜 안 가? 오늘 하루만 더 자고 한대요.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그때는 토요일까지 수업할 때입니다.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여보 좀 어떻게 좀 해봐. 비밀번호를 바꿔봤어. 근데 계속 서 있어. 오지 마. 이렇게. 예. 안 가. 또 들어와. 이놈이 그러는 거예요. 쌤,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오니까 귀찮지? 귀찮아요. 그리고 왜 우리 집으로 와? 편하니까. 근데 뭐, 어쩌자고. 쌤, 우리가 말을 잘 안 듣잖아. 말 좀 잘 들어봐. 쌤, 방학하려면 1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여기 살면 안 될까? 1달 반까지만? 여기서 어디서 살아? 거실에서. 왜? 그러면 말을 잘 들을 것 같아. 그냥 말을 잘 들어보라, 그냥. 그게 안 돼. 그리고 계속 다음 주에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난 보따리 썩고 나갈라요. 난 못 살고 있어. 저것더라고. 화장실 하나에다가. 10평짜리 화장실 하나에다가. 지그들 8명에다, 우리 식구 3명에다가. 얼마나 덥겠어요.
이불에다가 여보 그냥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데리고 살아볼까 이렇게 한 달 반밖에? 그럼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못 오게 나 말했잖아 못 오게 해도 오잖아. 그럼 신고를 해. 뭐라고 신고를 해? 가택 침입죄로. 선생님 집에 온 게 뭔 가택 침입죄야. 그래서 그 애들 데리고 살게 됐습니다. 6월달 엄청 덥습니다. 제일 큰 문제 너무 많이 먹어. 나는 그렇게 많이 먹은 놈 처음 봤어. 끝이 없어 끝이. 어떻게 사는가 모르. 계속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도시락을 8개 써야 돼요. 그렇죠? 화장실은 하나예요. 떠들고 욕이고 그 다음에 그냥 깨끗하지 않은 팬티 세탁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일 힘든 것은 그 거실에 잘 때 쓸고 가는데 안 쓰니까 이 머리카락 말고 꼬불꼬불한 머리카락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는 그걸 쓸면서 임신한 게 아니에요. 임신할 수가 없어요. 방해 안 하니까. 그래서 6월달을 보냈네요. 너무너무 더워. 7월 20일경에 방학에. 근데 방학하기 직전에 기말고사를 봐. 기말고사 그 학교. 근데 그 학교는 시험을 볼 때 공부를 못하니까 전 과목의 문제를 다 가르쳐주고 시험을 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전 과목의 문제를 다 가르쳐주고 시험을 본다고요. 3배수로 가르쳐주고 문제를 안 받고 바꾸면 틀려보니까. 근데 이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시험 3일을 남겨두고 쌤 우리 시험 공부 한번 해볼까? 진짜? 시험 답만 해오면 되잖아. 그러기는 해. 그래 상 펴라. 상을 폈더니 방이 너무 좁아. 야 상 개오고 그냥 누워라 누워. 내가 문제를 말해 너 답이니까. 내가 문제 할게. 너 답. 정답을. 내가 문제 답. 너가 문제 내가 답. 막 3일 동안 달달달달 해봤어요. 근데 8명 중에 한 놈은 눕기만 하면 잡으러. 깨우면 막 화를 내. 그 애는 무서우니까 빼놓고 7명만 문제답. 시험을 봤습니다. 7월 20 며칠일 날 방학식을 합니다. 그 당시에 한 반이 50명일 때예요. 그 다음에 2학년이 13개 반, 650명이에요. 650명 중에 성적 발표를 하는데 1등부터 7등이 우리 반이 아니라 우리 방. 그냥 공부한 놈이 없으니까. 그 당시는 여러분, 장학금을 엄청나게 실업계 대한테 줄 때였어요. 한 아이당 80만 원, 7명, 560만 원. 제 월급 40만 원인데 2배 월급을 준 거예요. 560만 원을 우리 방에서 받은 거예요. 방학 한 날. 야, 잘했다. 너 집에 가라. 안 갈 건데? 이게 왜 안 가? 그냥 안 가. 이게 얘들이 그냥 안 가는 걸 설명할 줄 몰라. 왜 안 가? 그냥. 이게 말을 연이어서 할 줄 몰라요. 왜? 싫어. 왜 안 갈 건데? 그냥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비코스 오브가 없어.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 아내는 얘들이 안 갈 것을 이미 예견하고 계셨어. 그리고 한 달 반 사이에 엄청나게 친해졌어요. 내 아내하고 얘들하고. 왜 친해졌는가를 딱 살펴봤더니 뭘 안 치우는 것이 비슷해. 뭘 잘 안 치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만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게 중요해. 안 치우고 그걸 갖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 나는 정말로 막 깔끔하고 막 들락날락 치우거든요. 안 치워. 식탁 위에다가 막 교복으로 올려놔도 하면 괜찮아. 그 다음에 걸레 같은 게 있으면 그냥 넘어댕겨버려, 그냥. 성격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한 것 같고요. 또 왜 서로 좋아한 거 봤더니 내 아내는 다른 사람들이 내 흉을 보면 막 좋아해. 다른 사람 내 흉을 봐주면. 근데 애들이 내 흉을 봐. 애들이 학생들이 막 사모님 우리 선생님은 ADHD다. 한 번도 가만히 있고 교실에 들락날락 봐라. 집에서도 들락날락 것 좀 봐라. 똑같아.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결벽증 환자다. 맨날 쓸고 닦고 학교에서 난리야. 봐라 여기서도 그냥. 그러면서 흉을 보면서 친해진 거예요. 근데 그래서만 친해진 게 아니라 애들이 또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시험 보고 와서 딱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그때 그 동이 7개 동이었거든요. 그 아파트가 7개도. 쌤, 이 아파트 동에 산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 같아. 이게 뭘 몰라봐? 1등부터 7등이라는 걸 몰라보는 것 같아. 당연히 몰라보지. 근데 왜 그걸 느꼈어? 그랬더니 우리가 선생님이 말한 대로 정말 공손히 인사를 해도 저런 놈들하고 똑같이 우리를 취급해. 다른 놈들하고. 그럼 어쩌라고. 쌤, 7개 동에 있는 아파트 앞에다가 방을 붙여줘.
이 집에 살고 있는 애들은 1등부터 7등이다. 알겠다. 다 7군데 붙여졌어요. 1부터 7등. 그랬더니 애들이 고개를 엄청 공손히 인사를 하고요. 침도 몰래 가서 뱉고 담배도 숨어서 피우고 엄청 착한 척이에요. 그리고 또 변한 거 있었네요. 아침에 일어나도 않은 놈들이 방학 동안에 아침에 4시 막 우르르 어디로 달려갔다가 밥 먹으러 와. 또 밥 먹고 또 우르르 또 달려갔다가 새벽에 들어와. 아, 장학금 80만 원 가지고 오락실을 저렇게 다닌갑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며칠 지나서 너가 어디 갔다 그렇게 오냐? 아침에 일찍 갔다가 점심 먹고 또 어디 갔다가 새벽에 들어오고. 우리 아르바이트. 이거 돈 있잖아, 80만 원. 부족해. 이게 뭐 한데 부족해? 이게 얘들 말을 연이어서 뭐 한다니까요? 뭐 한데 부족해? 그랬더니, 쌤, 우리는 수능을 받고 대학을 못 가잖아. 수능 볼 수 있어? 왜 못 봐? 이렇게. 아, 우리는 실력이 없잖아. 이렇게. 화내지 말고. 그래서, 쌤, 우리는 인하공대를 갈 건데, 뭐라고? 구구단을 못 외워요, 구구단을. 근데 인하공대를 어떻게 가? 그렇다 치고, 근데 갈 건데, 인하공대 요강 좀 봐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내신 성적 7% 이내인자로. 우리는 지금 1%잖아.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딴 자. 특자 전용. 그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주유소에 아침에 돈 벌러 가. 그리고 70만 원 받아. 장학금 80만 원 받아고 150만 원을 갖고 점심 먹고 새벽까지는 기능사 자격증 학원을 7군데 다녀. 진짜? 그래서 지금 학원 다닌 거야? 오후에는? 정말로 욕을 해도 공부에 관한 욕이에요. 야, I, ZN, 구리, CU, 구리 새끼야. 그런 것도 모르냐? 얘는 공부에 관한 욕이에요. 이렇게 변하구나. 작은 거 하나의 꿈을 이루니까 선생이 필요 없구나. 우리가 애들한테 나무랄 때 너는 뭐 되려고 그냥 누구 집 애기는 어쩌기만 하더라. 할머니 밑에서 크기만 잘만 크더라. 너는 뭐이 부족하냐. 잔소리만 하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지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딱 정하니까 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이야. 너가 2학기 중간고사 때도 전교 1등부터 7등 날 수 있겠냐? 선생님 걱정 마. 너 2학기 때 전교 1등부터 7등 나면 선생님이 우남동 시장에 가서 소주에다가 낙지 사줄게. 선생님 약속 지켜? 2학기 중간고사 봤어요. 1등부터 7등이 아니라 6명이 올백. 별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답을 안 해오니까. 그래도 그 애들로서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안 틀리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리고 한 명은 하나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반 선생님들이 학원과 2학년 1반은 시험 감독을 2명 들어가야 된다. 우리 10명 들어와도 상관없어. 오늘 답을 해온 사람이니까. 그날 나는 그 애들 교복을 벗기고 애들을 데리고 우남동 시장으로 소주하고 낙지를 사주러 데리고 갑니다. 그 당시는 핸드폰이 아주 큰 거 나올 때. 그리고 얘들 데리고 내가 대장처럼 막 갔어요. 이따 보십시오. 나보다 훨씬 늙어 보여요. 진짜 늙어 보이다 봤어요. 음악 털이 이만큼 나가지고 훨씬 몸무게 나 2배예요. 얘들 데리고 이제 우남동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핸드폰 벨이 울려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박주정 선생님이죠? 네. 누구세요? 북부경찰서 행사과장입니다. 왜 그런데요? 당신 반 애들 8명 지금 잡아놨으니까 데리고 가세요. 이게 뭘 잘못했는데요? 아서 물어보세요. 턱 끊어버려. 얘들아, 뭐 애들이 8명 잡혀있단다. 그러니까는 애들이, 드디어 잡혔구나. 이게 뭐? 창길이. 이게 뭐 때문에 잡혔대? 이렇게. 선생님, 복잡하니까 직접 물어봐. 그래, 그러면은, 너가 여기 술 살 테니까 이따가 갔다 올 테니까 오락실에 가만 붙어 있어. 나 얼른 갔다 올게. 그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나는 국경찰서 형사과로 막 달려갔어요. 우리 반 애들 잡혀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경찰이 막 뺨을 때리고 있어요. 난 뺨 때리는 걸 제일 싫어해요. 난 싫어해요. 난 그것 때문에 나는 트라우마가 심해요. 뺨 때리는 걸 아주 싫어해요. 왜 당신 우리 애들 때리세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당신 누구야? 그러면 나 애들 담임입니다. 그 똥통학교 담임? 그러니까 때리지 말라고요. 왜 때리세요? 직접 물어보래. 왜 때린가? 야, 너가 뭐 때문에 두드려 맞냐? 대답을 안 해. 알고 봤더니 실습 시간에 쓰는 용수철 이걸 가지고 북부경찰서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경찰 오토바이, 큰 순찰 오토바이 이걸 시동을 3대를 걸어가지고 스프링으로 이 8명이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거야. 완전 멋지고 꽝! 막 그러고 타고 다니는 거야. 완전 막 날려다니는 거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찰차가 막 쫓아다니는데 못 따라가.
밤이니까 얘들이 무등산, 정신사를 옛날 비포장도로인데 무등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더 쫓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밤에 놔뒀는데, 쫓지 않고, 경찰 쫓지 않고 놔놨는데, 실업계의 고등학교 아이들은 그때 연장통을 여기다 넣고 다녔을 때예요. 밤에 그 오토바이를 전부 분해를 해본 거예요, 세대를. 그래가지고 그것을 고물로 팔아먹어본 거예요. 근데 잡힌 거예요. 이 형사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부모들을 부르지 왜 담임을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부모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했더니, 제발 좀 경찰서에다 넣어보라고.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래 보니까 이제 변상을 못 받은 거예요, 경찰이.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들을 보내줄 테니까 당신은 담임은 부모들 데리고 이리 오시오. 이거예요. 예, 얘들 풀어주시오. 부모는 내가 데리고 오겠어. 데리고 나왔어요. 이 멍청한 놈들아. 경찰 오토바이 훔쳤다 치자. 그걸 타고 다녀. 또 그걸 분해리하고 팔아먹어. 가, 집에. 그리고 집에 들어서, 나는 집에 와서 잠이 들어버렸네요. 내가 뭔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술 사준 걸 잊어본 거예요. 이게 새벽까지 내가 술 사줄 거라고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화가 나고 오니까 내가 누워있어요, 집에 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발로 찬 거예요. 뻥쟁이, 일어나. 뻥쟁이. 이따 발로 찬 놈들 얼굴 보여줄게요. 미안하다. 창기를 그 새끼들 오토바이 훔친 데 가갖고 너무 화가 나서. 그것들 때문에 화가 났구나. 내가 누워서 그랬어요. 야, 너 그 사람 좀 만들어봐라, 그 애들.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애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미 우리가 사람 만들어버렸어. 얘들 사람 만든 건 때리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때렸다고? 이렇게. 아니? 그럼 어떻게 사람 만들어? 그것들이 우리 오락실 있는 데가 왔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사람 만들었는데? 선생님, 이 집에 살고 있는 애들 이 8명 중에 저 끝에 있는 저놈 빼고 7명은 사람이 돼버렸잖아. 이게 뭔 사람이 돼? 우리는 지금 1등부터 7등이잖아. 근데 그 오토바이 돈 놈들은 지금 사람이 안 됐잖아. 그래서 그 애들한테 말했어. 우리는 사람이 됐으니까 7명은 나가고 그놈들이 들어오기로 이 집으로. 지금 온다겠다는 거야. 온다 그러던 게 온다겠대요. 그 뒷날 그 돈 놈들이 가방을 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고 이 7명은 이제 나가고 1명은 자폐예요. 자폐. 나는 몰랐는데 그 당시에 데리고 있었던 아이. 그 애는 안 나가고 7명 나가고 8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걸 보고 있다가 저게 뭡니까? 우리 아내는 지금 앞에 있는 나도 정이 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멤버 교체입니다. 그러면 저놈들은 어떤 놈들입니까? 오토바이 훔친 놈들입니다. 그럼 우리 집에는 뭘 숨겨야 됩니까? 오토바이 외에는 훔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8명이 들어오고 1명이 나왔고 9명. 우리 식구 3명.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6개월 데리고 사는데 똑같이 배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뭐 하면 돼요? 시험 볼 때 단만 외우면 되고 기능사 자격증 학원만 다니면 두 가면 아주 단순해. 그러니까 저 애들이 한데 우리가 못하냐고 생각해. 그러니까 한 반에 1등부터 15등이 정규 1등부터 15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모들이 되네. 아이들의 능력이 있었네. 방법이 틀렸네. 욕만 한 것은 아니네. 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난 자신감이 생겼어요. 좋다. 이거다. 그런다면 이 집은 너무 좁다. 이 집의 전세금을 빼가지고 산 밑에 있는 창고를 하나 구입하자. 그 창고는 감나무 농장 4,000평에 있는 40평의 창고다. 이것을 조립식 주택으로 만들자. 돈이 없으니까 신문지로 도배를 하자. 그리고 저는 이사를 93년, 94년 1월 달에 이사를 갑니다. 산 밑에다가 창고를 구해가지고. 그 가서 94년 1월 달에 가서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제가 장학사가 되기 직전 9년 동안 데리고 살았던 707명의 아이들의 이야기. 그 707명은 한 번에 707명을 데리고 살 수 없어요. 제 차로 아침에 밥 먹여갖고 4명을 얼른 학교 데려다 놓고 또 4명 하면 2밖에 못 나갔다가 해요. 그걸 밥 해주는 것도 1개예요. 8명 이상은. 그럼 어떻게 707명이 됐느냐? 10년이 가까이 사니까. 그럼 어떤 애들이 들어오느냐? 나는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이 애들이 다 추천했어요. 저놈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딱! 고구마 줄 것처럼 똑같아. 그 애들이 무엇을 하고 살았으며 의 내용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그 애들은 지금 어른이 돼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것을 이금희 아침 방송에서 그 애들을 취재했어요. 그 애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선생님, 거기 박주정 선생님 한 번만 들어주세요. 영상. 제가 아까 누가 계시던데. 제일 뒷자리. 계시나요?
그 영상을 보면 짧은 영상이지만 그 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는 가슴속에 특별한 선생님을 담은 어느 학부모의 이야기를 제가 화면에 담아봤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대학생 아들을 둔 선경자 씨는 잊지 못할 선생님이 있다. 어려운 형편으로 포기했던 아들의 대학 진학을 가능케 한 선생님이다. 양식이 어머니 학비가 없으면 제가 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진짜 부끄럽대요. 너무나 우리는 선생님한테 해드린 것도 없고 사실 음료수 하나도 사드린 게 없는데 학교로 가서 하도 만나자 해서 가면 선생님이 음료수를 저를 사주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물질로는 뭘 못 드리지만 또 이렇게 성의 표시를 무엇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는 못하고. 아셨죠? 그리고 군에 간 아들의 편지를 읽는 이 부부에게도 같은 선생님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다. 재밌어요. 잠시나마 주님을 생각해 봤어요. 사춘기 시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아들이 제자리를 찾은 건 바로 그 선생님을 만난 후였다. 우리 아들이 학교를 일주일 정도를 입학을 하고 일주일 정도를 등교를 하고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우리 학교에 가서 우리 선생님 한 번만 만나주래요. 그래서 왜 선생님을 만나주라 하냐 그랬더니 세상에 진짜 제대로 된 선생님을 한번 만난 것 같대요. 우리 길도가. 선이야 인사하자. 우리 주먹. 학부모들이 특별한 분으로 기억하는 선생님. 바로 박주정 선생님의 수업 시간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데 점수 따기 경쟁에 내몰린 것이 인문계 아이들의 현실이라면 실업계 고등학교엔 또 다른 현실이 있다. 정준이도 머리 물들었네. 예, 영상이가는. 야, 근데 정준이는 어울린다. 이거 집에 했어요. 너희 집에서 했어? 동석이 집에서? 친구 집에 가. 아이들의 자신감 상실과 좀 기쁜 마음으로. 미리 어른 사회를 흉내내려는 현실이 그것이다. 또 우리 반 학부형들도 오실 건데 인사 잘하고. 응? 실업계 고등학교 1년 동안 교사로서 지내다 보니까 지내면서 느낀 점은 엄청나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불신의 관계가 팽배해져 있다는 느낌을 갖고 저는 굉장한 좌절을 했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저희 아파트에서 데리고 살아보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바로바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고 거기서 이 학생들을 데리고 살면 틀림없이 변하는 거구나. 아이들과 사는 동안 주민들의 원성도 들었다. 심지어 고액과외를 한다는 오해도 받았다. 송이. 무엇보다 가족에게 미안한 일이었다. 밥은 밥대로 먹고 우유는 우유대로 먹고. 다행히 폐가를 개조한 농장이 꾸려졌고 아이들은 이제 이곳으로 모인다. 선생님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던 7인방은 이곳에 자주 들리는 선생님의 단골 손님들이다. 들어가자. 힘다 켜. 그 시절 습관대로 이곳은 자기 집 마냥 편하다. 선생님 사모님께도 좀 너무 고맙고요. 그 당시 아파트에서 공부 같이 할 때도 7명이 그 밥 같은 것도 해주시려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비록 반찬은 김치였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추억에 남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게요. 대학교 1학년 때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더라고요. 지금 많이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저기 엄마한테 안 보더라고. 한때 학교를 벗어나려 했던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 선생님의 끈질긴 믿음 덕택에 가능한 일이다. 콩나물에 물을 주다 보면 물이 다 흘러가 버리고 콩나물이 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물이 다 빠진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물을 주다 보면 언젠가는 콩나물이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학생들을 기르는 것은 콩나물에 물 주듯이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 버뜩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그만 그 학생들에게 노력을 하고 나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변함이 없다고 더 이상 저희는 가르칠 수가 없다고 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 온다든가 어떤 사회적 환경에 접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 그 예전의 모습을 너무나 다른 정말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고 정말 콩나물에 물 주듯이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학생들을 교육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콩나물 교육론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박주정 선생님 나오셨는데 네. 힘들지 않으세요? 저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빗두개 나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사신다는 게. 우리 금방 화면에 나왔던 친구들은 비교적 좋은 쪽의 친구들입니다만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었거나 조직 폭력이라든가 또는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도집에 있었던 아이들도 있었고요. 이런 아이들을 참 어렵게 해서 그 폐가로 데리고 와서 1주 내지 2주, 길게는 뭐 2달, 3달 같이 살다 보면 잘 커나간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어느 한순간이면 무너져 버리고 그랬을 때 그 허탈함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 너 그걸 하라고 그러더냐. 저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신 그렇게 괴로워하려면 뭘로 가느냐 하지만 그걸 어디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순간순간들이 지나고 나서 해가 지나면 그 아이들은 성숙해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기다리면 언젠가 우리가 그 아이들을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 한 번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기억에 남는 제자는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나쁜 기억입니다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폭력으로 일괄돼서 징역을 한 6번, 7번 갔다 온 친구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데리고 살 때는 처음부터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서로 조화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지 비를 마치는 게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스스로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앞으로 살아왔던 것과 앞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지 처음부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옳지 않은 길이야.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한 2달 정도까지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물론 이 친구는 어머니 집 나가시고 아버지 그 알코올 중독이고 누나 그 유흥 시점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고 자기는 처참하게 어디서 살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됐더라도 저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친구인데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잘 지냈었어요. 근데 하루날 저녁에는 제가 잠이 갑자기 들었는데 같이 잠을 자죠. 목이 이렇게 막 아파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목을 조르더라고. 죽인다고. 그래서 굉장히 막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근데 눈빛을 보면 그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류를 했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울어요. 어째서 그러느냐 내가 그랬어요. 나는 잘할 수가 없고 앞으로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자꾸 너는 잘할 수 있고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하고 남자의 의리가 있는데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선생님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에 대한 기대에 대한 배신감을 안 가질 것 같아서 나갈 것 같다고 벅나와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밤새내 울었습니다. 둘이. 그 시민들이 울 때는 참 대성통곡이라고 봅니다. 오직 했으면 그 애가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때. 그랬을 때 그러고 나서 며칠간 지가 방황을 하더니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랍니다.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구별을 못합니다. 고1이죠 그때가. 그래서 반신반의했는데 돈을 달라 그래요. 30만 원. 무한대신랑이 붙지 말고 달라 그래서 그러자 그랬더니 책을 사왔어요. 책을 사와서 자기가 수능 공부를 시작을 하겠답니다.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해본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학교 갔다 오면 하여튼 아이들이 방에서 앉아 있어요. 잠을 언제 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녁에는 막 아우성을 쳐요. 악을 써요. 안 되니까 공부가. 막 울고 불고 아우성 치고 땅을 치고 그래. 저걸 견뎌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옆에서 아주 긴장된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죠. 저러다가 자살하다 해버리면 어쩔까?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그걸 이겨내고 6개월 만에 그 학교 전체에서 1등이 나요. 과에서. 그러니까 아주 의지죠. 아무것도 모르는 다 애우다시피 해요. 그러더니 수능 공부를 해서 그 아이가 해군사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가서 그 아이가 2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나 주례 좀 해주라고 해서. 그래서 해군 함정에서 하얀 제복 입고 제가 주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데이지요 그때 당시는. 너무너무 즐거웠던 그 기억이 있고요. 하나의 기억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의 상황인데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한 1년 정도 소식이 없더니 올해 황사가 많이 와서 힘들었던 때 있었죠. 올해. 주소가 그 숫자로 써져 있는 편지 봉투가 왔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만 교도소죠.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징역 16년을 받았습니다. 조직폭력에 못할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인정한 왜 내가 이렇게 밖에 살 수 없었는지 선생님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는 이야기만 계속 싸고 왔어요. 그래서 빨리 그 답장을 보냈습니다. 살려주마. 어떻게 하면 살려주느냐. 근데 또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 내가 몇 월 며칠 날 공판을 하는데 선생님 거기 와서 탄원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 갈게. 그리고 갔습니다. 재판장이죠. 그래서 이제 검사 되신 분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한테 2분만 시간을 주면 제가 쭉 이 아이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니까 판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아이는 파란 수위에 주머니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8명이 쭉 서 있고 저는 거기서 목매에서 그 아이의 지난 간 이야기를 했고 저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만 더 붙잡았으면 이 상황을 안 만들었을 텐데 정말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얘 한 번만 용서해 준다면 제가 제대로 한번 가르쳐 볼랍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하도 많은 죄를 져놔서 조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줄에 묶여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을 알 수가 없었죠. 한 아이는 하얀 제복에 정말 멋있게 결혼을 했고 한 아이는 파란 수위에 꽁꽁 묶인 채로 돌아가는 그 모습은 참 저희들에게 참 너무 많은 어쩌면 선생으로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조금만 더 그 아이를 붙잡을 수만 있었다면 저 아이가 저렇게는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아이들은 수많이 변합니다. 수많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들은 부모님 탓하고 부모님은 선생님 탓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학생들은 엄마 탓하고 선생님 탓하는데 우리 탓하지 말자고요.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내 탓이고 선생님은 우리 탓이다라고 하고 어머니는 우리 탓이다라고 하고 사회는 우리 탓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전부 저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왜 수많이 그렇게 많은 애들이 꽁꽁 묶여서 지금도 아우성을 치게 만들어야만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의 그 눈물의 의미를 글쎄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끊었습니다. 두 아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한 아이는 해군 대령이 되어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는 그 아이는 견디지 못하고 나가서 징역을 16년 살고 나왔습니다. 징역을 살고 나온 날 16년 살고 나온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나왔습니다. 갈게. 이제 어디로 갈 거냐? 할머니 집으로 갈 거냐? 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저 징역살이 하는 동안에. 그럼 어디로 갈 거냐? 갈 데가 없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옛날 살았던 그곳은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어. 내가 장학사가 되고 나서부터. 그럼 선생님 지금 어디 사십니까? 시내 아파트 살아. 몇 평입니까? 32평. 제가 거기 살면 안 될까요? 인자 내 맘대로 못해. 물어볼게.
그리고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안 된답니다.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16살에 징역을 가서 16년을 살았으면 32살이다. 어른이다. 그리고 당신 딸들이 지금 몇 살이냐? 불가능하다. 같은 공간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정 못 잊겠으면 우리 아파트 옆에 있는 원룸으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은 주겠다. 좋다. 그렇게 하자 해서 그 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가 좀 적응이 되면 사회에 보내려고 데리고 살았죠. 아침 저녁을 먹이고. 근데 얘는 자폐를 앓고 있고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어요. 못 견뎌요. 밖에 나가서. 4년 6개월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못 견뎌요. 그래, 좀 천천히 가자. 천천히 해도 된다. 취업은 천천히 해도 된다. 치료를 좀 받아보자. 선생님, 내가 더 잘 알아요. 알았다. 4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안 나타나. 왜 안 나타날까? 어디가 아픈가? 그거 뛰어갔어요. 원룸의 문을 걔는 항상 잠궈 놓고 있는데 그날따라 문이 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목을 매서 죽었더라고요. 3줄을 써놨어요. 선생님,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 사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2번째는 죄송합니다. 3번째는 잊지 않겠습니다. 화장해서 옛날 우리가 살던 데 갖다가 뿌려줬습니다. 왜 제가 이 두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생각해보면 10년 동안 노무 애들 707명을 데리고 살 때 사고가 나도 100번은 더 났어야 돼요. 불이 나든 사고를 내든 자살을 하든 뭐 남을 죽이든 100번도 더 할 수 있는 애들인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셨어요. 누가 도와줬을까요? 하나님께 도와주셨어요. 그걸 나는 그때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할 때 어떤 김향식이라는 아이가 아까 저 앞에 나왔던 그 엄마의 아들. 제가 출석부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봤나 봐요. 아이들은 1년에 72일이 넘으면 잘려요. 퇴학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72일이 되면 되는 애들이 있으면 전에 우리 반 출석부를 갖고 다녀버려요. 다른 선생님들이 못 긋게. 끄서버리면 얘는 학교를 못 나와요. 근데 퇴학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아이 출석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반 선생님을 안 줘요. 그리고 그 애를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난 다음에 출석부 갖고 좀 끄지 말아달라고 말해줘요. 그 모습을 봤나 봐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이 내 욕을 엄청 했나 봐요. 불법으로 애들 졸업시킨다고. 근데 이 김향식이라는 애가 그 모습을 보고 나한테 왔어요.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이 선생님 엄청 욕해요. 왕따예요. 선생님 아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그럼 어쩌라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 일을 하나님이 해줘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혼자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계속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성경책을 주고 막 괴롭혀요, 나를. 엄청 괴롭혔어요. 막 그 일을 난 피해 다녔어요. 3학년 때는 반을 딴 데로 옮겨버렸어요. 그 애가 내 반 안 한다고. 근데 그 애가 중간고사 본 시험지 뒷장에다가 답안지에다가 다른 걸 안 쓰고 선생님 제발 좀 하나님 좀 믿으세요. 이러고 쓰는가 봐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래,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엄마 나 하나님 믿기로 했어. 오메 내 아들아, 우리 형제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기쁜 날이 오늘이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날을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됐었어요. 물론 그러다가 제가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교육청 장학사, 장학관, 과장, 국장을 근무하면서 약 138명의 아이들이 자살로 죽은 걸 보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잠도 못 자고 불면증이 시달리고.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행정관들이 모여가지고 막 통성 기도를 했어요. 엄청 시끄럽게 기도하더라고요. 막 울고 하고 막 그만 좀 하세요. 내가 막. 근데 그분들이 살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살아났더라고요. 1년 반 만에. 근데 지금도 나는 내 동생한테 상처가 있어요. 내 동생이 나한테 뭐라 했냐면, 형,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나 맨날 기도해. 기도를 해도 안 들어줘. 그랬더니 내 동생이 하나님 말씀이 자판기 커피인 줄 알아? 그렇게 아프게 말을 하고 왔어요. 좋게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은 조금 더 있어야 한다 그러는데 자판기 커피인 줄 알아? 근데 그 애가 지금 장로예요.
근데 그가 형인데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답답해서 했었던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창비하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혹시 자녀가 있거나 앞으로 자녀가 있을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1분만 들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언젠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가 와요. 지금도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만하라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네이버에 들어가서요,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가서 네이버 검색창, 할머니들은 안 하셔도 돼요.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가서 박주정을 치면 프로필이 나오고 밑에 유튜브하고 블로그가 나와요. 그럼 블로그와 유튜브가 한 150개 정도 있는데요. 그 케이스마다 우리 아이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공부 잘한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힘들게 할 때. 근데 공부는 잘하긴 하는데 인성이 너무 아닌 것 같다 싶을 때 답이 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가 될 왜 니네 약은 더 잘나? 왜 뭐 약이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그분들의 어른이 대부분 부모 말고 청소년을 앞으로 갖게 될 사람이거나 청소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제 이름이 술주정이 아니라 박주정이에요. 박주정 치고 프로필이 나오면 거기에 블로그에 구독이나 유튜브에 구독을 누르면 그 소식을 늘 들어볼 수 있어. 유용해요. 유용한데 이걸 그 우용우 변호사 작가가 이게 뭘로 나올 거예요. 뭐라더라고. 유키즈 언더블럭인가 뭐 그거다고 그거 나올 건데 여러분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꼭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블로그를 누르시고 유튜브에 영상도 클릭하시면 좋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